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열심히 공부한 우리 자녀가 왜 국어 점수가 1, 2등급이 안 나오는지에 대한 탐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인강 측면, 학습 전략 측면, 마인드 세팅 측면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고요. 일단 지금 첫 번째로 인강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학원도 포함입니다. 일단은 국어 인강이나 국어 학원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마인드 세팅 자체를 이 인강을 풀커리를 타면 1, 2등급이 무조건 나오겠지라던가 이 학원을 갔을 때 1, 2등급이 무조건 나오겠지 하는 어떤 생각은 좀 이제 오판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인강 같은 경우에 만약에 풀커리를 타지 않습니까? 풀커리를 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걸 듣는 과정 중에 100%를 받아들인 게 아니고 중간에 100%가 아니고 한 뭐 70%, 80% 정도를 이제 받아들이고 간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70, 80을 받아들였는데 이거밖에 이해를 못했는데 본인은 100%를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쭉 갑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흐르게 되면 마지막에 파인할 때 본인이 생각할 때는 풀커리를 열심히 잘 탔다고 생각하는데 파이널 때 모의고사를 쳐보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당황하게 되고 이게 멘탈의 붕괴로 이어져서 그나마 갖고 있던 실력보다도 점수가 안 나오는 어떤 패착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알려드리고 싶은 우리 구독자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비밀이 인강 사이트별로 등급별 강사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사이트별로 어떤 등급대별 친구들을 타겟팅으로 해서 좀 이렇게 규모를 장사를 잘 해볼까 이런 어떤 전략을 짜게 되는데요.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지금 1, 2등급을 좀 중점적으로 밀고 있고 대성 같은 경우는 한 1등급에서 한 3등급 정도? 예, 메가보다는 그래도 뭐 이렇게 정말 1, 2등급 전용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투스 같은 경우는 뭐 골고루 이제 타겟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만약에 3, 4등급 친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3, 4등급용 강의를 들어야죠. 3, 4등급이면 3, 4등급용으로 세팅된 강사를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보통은 본인의 어떤 수준에 맞는 강의를 선택하기보다는 네임밸류에 이끌리게 되죠. 일단 이제 가장 상단에 위치한 강사가 더 좋아 보이잖아요.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3, 4등급용 친구가 네임밸류에 이끌려서 1, 2등급용 강사를 듣는다라고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이 강의 자체가 사실은 그 수험생들한테 부족한 점을 딱딱 짚어서 채워주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효과적인 학습이 되게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뭐 처음 국어 공부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풀커리를 한 번쯤 타봐도 좋은데 뭐 재수를 하는 친구들이나 한 번쯤 공부해본 친구들 혹은 노력을 나름대로 해봤는데 전혀 안 된다 혹은 베이스가 아예 없다 하는 친구들은 인강 쪽보다는 좀 이제 현장 강의 쪽으로 듣거나 소수 정예 아니면 과외를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자라는 친구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하는 것만 계속 하려고 해요. 보면. 그래서 문학자라는 친구는 공부를 할 때 또 문학자라는 사람 강의에 심취해요. 근데 문학자라고 독서가 약한 경우에는 독서 들어야죠. 예, 이런 식으로 약점을 보완하는 데 치중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공부 자체가 조금 얕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사이트별 1타 강사의 커리큘럼을 전부 다 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10중 8구 실패합니다. 이 시간상으로 이걸 다 들을 수도 없고 듣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이트별로 1타 강사 커리큘럼을 다 타지 말고 본인에게 딱 필요한 점만 쏙쏙 뽑아서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인강을 토대로 자신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학습 전략 측면에서는 보통 이제 친구들을 보면 매번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 본인이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부족한 부분, 자, 전체 중에서 부족한 점이 이만큼이 있다고 하면 이만큼을 파야 돼요. 요걸 파야 돼. 어차피 이거는 잘하거든요. 이건 잘해. 안 해도 잘하는데 이걸 할 생각을 못 하고 이걸 하려고 그래. 이걸. 아니, 죄송합니다. 이걸 안 하고 이걸 하려고 그래. 잘하는 거를.
굳이 안 해도 될 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전체 공부 시간에 약한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약하지 않은 부분, 강한 부분들도 같이 하려고 그래. 안 그러면 불안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뭐 수학의 정석, 부모님들께서는 수학의 정석 아시죠? 수학의 정석 보면 공통수학 정석 맨 앞에 보면 집합 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집합에 달인들이 많잖아요. 맨날 앞에서부터만 시작하니까 맨날 앞 페이지 펴서 좀 하다 덮고 앞 페이지 하다 좀 하다 덮고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 말고 책의 어떤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과감하게 이제 약한 부분을 펼쳐서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모든 자료를 다 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 혹은 방법이 한 가지인 줄만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양극단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보통은 이 중간 사이에서 절충을 좀 하시면서 여러 자료를 좀 활용하실 때는 활용을 하시고 또 이제 어떤 그 고수를 해야 된다 하는 거는 고수를 하시고 이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상담을 해보면 뭐 어떤 분이 A가 이렇게 얘기했다 할 때는 이렇게 공부해요. 그러다가 B가 이렇게 얘기했다 하면 이걸 이렇게 바꿔. C가 갑자기 네모라고 얘기했다 하면 다시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잘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어떤 본인의 중심이 없이 유명세를 좀 타는 그런 사람들을 쫓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10중 8구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제 기계적인 학습을 하는 경우, 기계적인 학습. 특히 이제 기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건 다 아는데 굉장히 맹목적인 기출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풀고 답 맞추고 그걸 달달 외우고 이게 기출 분석인 줄 아는 친구들이 제 생각에는 95%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보면 친구들을 보면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저는 기출 분석을 다 했습니다. 10번 정도 봤어요. 근데 왜 점수가 안 오르는 걸까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10중 8구는 10중 8구는 분석이라는 걸 하지 않고 기출 풀이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경우에 해당되진 않는지 살펴봐 주시고 제 생각에는요 국어라는 거는 올바른 전략으로 공부를 하기만 하면 점수가 대부분은 올라요. 전부 다는 아닙니다. 이제 좀 이제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안 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오르는데 안 오르는 경우에는 본인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에게 맞는 학원과 강사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뭐 제 자랑이 아니고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뭐 독서랑 언매 쪽을 하다 보면 특히 이쪽 분야에서 인강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얘기했나 싶은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특히 언매 쪽에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언매 쪽에서 대체 왜 이건 안 가르쳐 주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애들이 얘기를 해요. 뭐 누구보다 더 낫다. 누구는 왜 이걸 인강에서 안 가르쳐 주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도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거든요. 뭐 그분이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지라고 하고 넘기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 인강 강사라던가 유명한 분들을 정말 그 신봉시하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어 좀 뭐랄까요? 그 인강 선생님들이 조금은 더 잘 봐주셨으면 하는 주제 넘은 말씀을 좀 드려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그분들이 이런 걸 제대로 그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또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 세팅입니다. 마인드 세팅인데 지금 이제 보통 마인드 세팅 부분에서 실패한 친구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죠.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서 지나치게 긴장을 한다던가 그리고 의외로 이런 경우도 많은데 뭐 안 먹던 커피를 이제 시험장에서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뭡니까? 갑자기 막 카페인에 민감한 친구들은 이제 소변이 마렵기도 하고 요렇게 되면 실패입니다. 현장에서 모의고사를 관리를 할 때 뭐 전날 뭘 잘못 먹고 와서 시험을 치는 경우에 갑자기 국어 시험 보다 말고 화장실 가겠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 막 한창 집중하다가 화장실 갔다 오면 집중이 잘 안 돼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런 어떤 경우에 배변 리듬 설정이 실패한 경우 혹은 뭐 수면 리듬 설정이 실패한 경우에
시험 점수가 잘 나오기가 어렵고 국어 시험 같은 경우에 특히나 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버려야 할 문제를 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보기 문제, 3점 보기 문제 같은 경우에 이걸 버리고 풀 수 있는 거에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욕심이라고는 할 수 없고 절박함인 건데 이게 참 안 됩니다. 그래서 다 풀려고 하다가 할 수 있는 것도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왜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지에 대한 간단한 어떤 분석 영상을 찍어봤고요. 뭐 영상 중에 뭐 인강 선생님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부분들은 조금 너그러이 양해를 해주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최대한 좀 솔직하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정보를 좀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혹시라도 뭐 상처받는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